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Q&A라고 돼 있네? 뭐냐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었지? 자, 2부 순서 진행을 할게요. 뭐 지금 가격 오르고 있나요? 네, 다들 오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오르고 있나 보네요. 뭐야? 아까 뭔가 보였는데? 여러분들 지금 Q&A 시간이긴 한데 여러분들 근본이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저한테 근본이제에 관련된 막 질문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특히나 오늘도 좀 많이 들어왔는데, 보통 질문하시는 분들은 근본이 자체가 궁금한 것보다는 이제 XRP와 리플에 관련해서 이제 근본이제를 많이 설명하시는데, 여러분들 근본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여기 아마 생각들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어떤 이유인지는 이제 들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결론적으로 근본이제로 회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또는 야 근본이제 안 돼, 문제가 많은 거야,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본이제? 혹시 찬성이신 분 있어요? 근본이제로 회귀를 해야 된다, 금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거다. 네. 금이 가격적인 면으로 대세를 말씀드린 거 아니고, 옛날에 이제 한 1900년도 초반에는 역시 근본이제였거든요. 영국이 한창 잡고 있을 때 세계 경제를, 그때는 근본이제였어요. 대부분 국가들이. 그때처럼 돌아가야 된다. 금이 모든 해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생각보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부끄러워서 의견을 밝히기가 좀 힘들어서 뭐 얘기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본이 찬성 또는 반대, 이거 자체가 뭐 옳고 그른 시비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생각은 자유입니다. 생각은 자유인데,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근본이제로 돌아가게 되면 옛날에 근본이제일 때를 이제 실제 했었으니까, 그 시기가 실제했기 때문에 그때를 통해서 몇 가지 팩터들을 말씀드리면, 근본이제 때 그걸 썼어요. 고정환율제도. 근본일 때. 애초에 그 통화 발행하는 것 자체도 이제 금에다가 연동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량 조절 자체를 마음대로 못 합니다. 중앙은행들이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토대로 통화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컨트롤이 안 돼요, 근본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세계 각국, 그리고 세계 경제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때 같이 썼던 게 바로 고정환율 제도예요. 여러분들, 제가 고정환율 제도로 얘기하는 즉시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XRP가 할 게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안에서? 사실 환율 제도 변동이 변화하는 환율, 경제 흐름에 따라, 각국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각국이 짜는 통화 정책에 따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변동이 생기는 것 때문에 오늘날에 이 국경을 뛰어넘는 지불할 때 비율이 생기는 거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존재하는 게 바로 XRP고, 그 문제 해결을 브릿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블록체인이란 신기술 바탕으로. 근데 근본이제 찬성을 하시는데 XRP도 잘 되기를 바라신다? 굉장히 이율 배반적입니다. 그거는 아셔야 돼요, 명확히. 나는 근본이제를 찬성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시는데 XRP도 잘 됐으면 좋겠어. 이거는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굉장히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근본이 찬성 자체는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게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해도 되고 반대도 되지만, 확실한 거는 근본이제로 돌아가면 고정환율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XRP가 할 게 없어요. 할 게 확 없어집니다. XRP가 같이 함께 갈 수 있을까요? 근본이제랑?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 아마 암호화폐 관련된 이제 설명을 하는 이제 유튜버들이나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세계 경제를 많이 엮어서 얘기를 하는데, 예, 적어도 우리 흑우가 되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막 근본이제에 대해 막 되게 좋게 얘기하면서 XRP도 같이 함께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뭔가 굉장히 잘못된 얘기예요. 그런 거에 혹하시면 안 됩니다.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약간 이 느낌이에요. 나는 한국이랑 일본이랑 축구를 해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한국도 이겼으면 좋겠고 일본도 이겼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둘 다 이길 수 있는 경기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비기지 않는 이상. 비기는 게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비기는 것보다 우리가 이기길 원하는 XRP가 이기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죠. 네. 차라리 양자택일을 하는 게 낫습니다. 네. 뭔가 되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현혹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건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그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저 같은 사람이나 그분들이나 세계 경제를 제대로 알겠습니까? 전문가가 아닌데. 네. 그 말하는 사람의 전문성에 기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세요. 제가 세계 경제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정보보안 전문가로서 이제 그 기술에 기반이 되는 게 바로 그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잘 아는 거고, 이거에 대해 궁금해서 제가 열심히 파다 보니까 리플사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엮여 있는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XRP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잘 아는 분야니까, 그러니까 잘 이해가 돼서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건 말씀을 드리지만, 아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죽어도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 세상에서 열심히 떠들고 계신 분들이 세계 경제에 대해 얼마나 박식한 지식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일부는 잘 아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건 얘기해도 되는데, 뭔가 뭐라 해야 될까, 예언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항상 조심하세요. 네, 전문성도 없는데 미래를 예언을 한다? 그건 진짜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항상 조심하십시오. 네, 적당히 걸러서 들을 줄 아는 그런 스킬도 필요한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힘이기 때문에, 정보가 힘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취득하는 건 분명히 방향도 옳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본인 개발을 위해 좋은 일이지만, 그 정보 중에 약간 맞지 않는 정보도 있죠. 거짓된 정보. 사실 그건 정보라고 일컫기도 힘든 거예요. 정보가 아니라. 정란비님 후원 50원 감사합니다. 아우, 정란님 후원 50원 감사합니다. 왜 자꾸 50원이라고 표현을 해주지? 네, 소중한 금액 후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게 여러분들의 힘이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키우는 일입니다. 필요한 정보인 거를 취득할 때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아닌 것들은 잘 흘려 들으세요. 그러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근본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브렌튼 우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세계 정상 국가들이 서로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협의를 했는데 결국 그게 무너졌는데, 언제 무너졌냐면, 시기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이때쯤일 겁니다. 1960년에서 70년 사이인데, 당시에 미국도 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 발행을, 그 가치를 보증해 주는 거는 보유한 금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미국 달러가 워낙 세계에서 많이 먹히다 보니까 달러를 해서도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금가치, 본인들이 갖고 있는 총 금가치보다 달러가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를 감지를 하고, 미국에서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금이랑 이제 법정통화 발행량이랑 연동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오늘날처럼 통화정책을 통해서 조절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미국이 계속 적자나고 있잖아요. 네, 적자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도 근본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미국에 있는 금이 유출이 돼요. 해외로 계속. 결국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국제수지 적자가 계속 난다는 거는. 네, 그러면은 자동으로 긴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실업률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의 중앙은행들이 이 변동환율 제도를 쓰고 통화정책을 지금 본인들이 법정통화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필요할 때 돈을 확 풀었다가 다시 회수를 하기도 하거든요. 회수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국제수지 적자 때문에 발생하는 긴축 상황,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통화정책을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국제수지 흑자로 돌려놔야 돼요, 어떻게든. 네, 밸런스 맞추기에 뭔가 중앙은행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 의견도 있어요. 네, 뭐가 맞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서로의 입장, 서로가 주장하는 장단점에 대해서 근본이제 관련돼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장단점 설명하면은 반대하는 쪽이 주로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법정 앞에 최고의 사기 아니냐. 뭐 그냥 근본도 없이 중앙은행들이 막 찍어서 발행해서 막 하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미국이 제일 많이 까이죠. 왜냐면은 미국 달러는 여러 곳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냥 미국 달러를 찍는데 들어가는 돈만 소모될 뿐이고 나머지 차익은 미국이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사기다, 최고의 스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근본위를 주장을 합니다. 근본위 돌아가면 야 달러 마음대로 못 찍어내잖아. 그리고 다른 중앙은행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포인트들 때문에 그런 주장들을 하는데 뭐 그거는 맞아요. 통화량을 근본 없이 막 무제한으로 찍게끔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 일장일단이 항상 있습니다. 저는 경제는 밸런스라고 생각을 해요.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경제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경제학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통화를 막 찍어내서 뿌린다고 해서 경제가 잘 굴러가나요? 그렇지 않죠. 그게 필요할 때 적절하게 찍어서 뿌리는 게 잘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가 필요할 때, 긴축할 때, 그러니까 긴축이 필요할 때는 필요한 만큼만 긴축시켜서 그렇게 정책을 운영해 나갈 때 적절하게 하는 게 실업률이나 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 뭐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이런 거 발생시키지 않고 적당한 수준으로 경제 성장을 계속 이뤄내는 거. 그거는 밸런스를 맞췄을 때 가능한 걸로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겠죠. 굉장히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게 뭐 단일 국가도 아니고 세계의 경제에 있어서 여러 나라들 있고 각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수출 위주로 진행하는 나라죠. 자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떤 나라는 그냥 석유가 막 쏟아져 나와서 그걸로 대부분 운영하는 나라도 있을 테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힘들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 경제학자들도 공통으로 동의하는 명제 밸런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근본위 관련된 것도 사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절대적으로 옳다 틀리다 라고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선택에 따른 결과 뭐가 옳았는지는 결국에 시간이 말해줄 문제겠죠. 아무튼 뭐 이제 근본위 얘기 많이 나와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적어도 뭔가 이제 근본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올 때 이제 우리는 이제 리플과 XRP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관점에서 볼 때 근본위 제도는 약간 이거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요시카랑 인터뷰했어요? 못 봤는데요? 한번 보죠. 조인디에서 에미 요시카 약간 욕 같아. 에미라고 하면 제가 좀 머리에 사악한 생각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에미 하면은 그 막 부모님 안부 물을 때 하는 욕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해갖고 약간 그렇습니다. 어디 보자.
에미 요시카 인터뷰 내용 어디 있을까요? 제가 조인디를 열었는데 안 보이는데요? 나 왜 안 보이지? 좀 됐어요? 엠퍼러님? 안 보이는데? 에미 요시카? 안 보여요. XRP 가격에 크게 관심 없다고 했어요? 에미 요시카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보도 쪽에서 잘못 보도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저도 되게 궁금한데 링크 좀 주시겠어요? 며칠 됐어요? 아니 진짜로 에미 요시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왠지 저는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의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에 상관없이 본인들 열심히 할 거다 목표를 향해 이런 느낌으로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잠깐 찾아보죠. 너무 웃긴데? 아 요거구나. 5일 전에 있었네. 아 재밌네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봅시다. 역시나 예상대로인데 일단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에미 요시카한테. 자,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리플사에서는 한 달에 한 번 XRP를 10억 개씩 시장에 내놓는다. 이로 인해 XRP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투자자들은 이런 매도 물량 때문에 XRP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질문부터가 뭔가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했죠. 이거는 퍼블릭 블록체인이라 우리가 항상 확인을 했고 4월 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조회를 하면서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빼놓고는 바로 에스크로로 묶었습니다. 그날. 그래서 요즘에는 풀리는 게 한 달에 1억 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 1억 개거든요. 이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고요. 그래서 에미 요시카가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이 질문을 했네요. 자, 리플의 XRP 판매에 따른 가격 하락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얘기해달라.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2020년 1월 리플은 XRP의 최대 보유자로서 XRP 성공에 가장 관심이 있는 당사자라고 말했지만 최근 소식에는 리플과 XRP는 별개라고도 말했다. 둘 가운데 리플의 정확한 포지션은 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리플과 XRP는 별개라고는 항상 얘기하고 있죠. 증권 이슈 때문에. 이거는 뭐 새로운 게 아니죠. 2018년부터 계속 2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에미 요시카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엠퍼러님이랑 몇몇 분들이 이제 우려했던 그 대목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답변했냐면 리플은 XRP의 최대 보유자로서 XRP 성공에 가장 관심이 있는 당사자라는 발언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리플은 XRP가 국가 및 국경 간 해외 송금을 실현시키는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디지털 자산으로서 역할을 성공해낼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둔다. XRP의 가격과 암호화폐 시장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다. 또한 리플은 XRP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다. 리플이라는 회사가 없어지더라도 XRP 원장과 XRP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네요. 이거는 확실히 지금 보도자를 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만하게 나오기는 했어요. 문구 자체는. XRP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약간 이렇게 충분히 오해의 소지를 가질 만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실제로 에미 요시카가 한글을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진 않고 영어나 일어로 답변을 했을 겁니다. 이거를 번역을 해서 기재를 한 거겠죠. 되게 궁금하네요. 정확한 번역을 한 건지. 그리고 질문 자체도 한국어로 안 했을 거거든요. 영어로 했을 겁니다. 영어나 일본어로 했을 텐데 질문도 약간 듣는 입장에서 오해의 소지 없게 정확하게 질문한 건지 그런 것도 보고 싶은데, 일단은 이제 기자분이 기사를 위해서 이제 한국어로 정리해 놓은 내용은 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만 봤을 때는 오해 소지가 충분히 있을 정도로 문구 기재가 되어 있긴 하네요. 그래요. 김명애님 후원 2만원 감사합니다. 김명희님 소중한 금액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리플 전 CTO 스텔라 루멘 설립자 제드 맥칼럽이 리플과 맺은 계약에 따르면 맥칼럽은 올해 10억 개의 XIP를 팔 수 있다. 정말? 정말? 그런데 이 계약이 2016년에 업데이트 됐다는 얘기가 들린다. 구체적으로 계약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 2016년 리플은 맥칼럽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인 계약 관계를 맺었다. 지금 에미의 답변이 에미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요시카의 답변입니다. 리플이 맥칼럽의 XIP 자산 관리인으로서 그가 보유한 XIP 자산이 시장 붕괴 없이 시장 생태계에 분배되도록 계약했다. 해당 계약은 현재까지 유효하며 관련 정보의 많은 부분이 공개돼 있다라고 답변했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자가 이제 뭐 10억 개 XIP를 팔 수 있다. 뭐 또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신 것처럼 퍼드죠. 제드 맥칼럽이 이제 계약이 만료돼서 지 맘대로 팔아넘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제가 거짓말이라고 다 설명을 드렸죠. 그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16년 몇 월이죠? 4월인가 6월인가 아무튼 그때 이제 제드랑 소송을 하면서 제드랑 합의한 거는 최대 1.5%인가 그렇죠. 전체 시장 볼륨에 못 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제 채널에 최근에 오신 분들은 제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랑 함께 하셨던 분들은 잘 알고 계시거든요. 요겁니다. 퍼블릭 레저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회가 가능해요. 제드 맥칼럽이 이 십장생 같은 놈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오늘에도 몇 개 팔았는데 이런 식으로 조회가 됩니다. 자, 이 십장생 조카 신발 크레파스 같은 놈은 오늘도 200만 개 정도를 팔았네요. 하지만 이거는 전체 시장 볼륨의 1.5% 리미트를 못 넘어갑니다. 이 이상으로 절대로 팔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에 법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이거 어기면은 다 피해 보상해야 되죠. 그리고 그걸 떠나서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게 아까 에미 요시카도 얘기했지만 제드 XIP는 모조리 리프사 계정에 들어있습니다. 리프사가 팔아줘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드가 막 심술이 났어. XIP 망하게 하고 싶어. 오늘따라 XIP가 파란 맛을 봤으면 좋겠네. 심술이 나도 그렇게 못해요. 예전이나 가능했고 지금은 불가능하다. 그 얘기고요. 이건 되게 흥미로운 질문인데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리플과 XIP의 관계가 뭐라고 생각하나? 리플의 사업이 잘 되면 XIP 가격도 오르는 건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거는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이런 거는 왜냐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내용이기 때문에 리프사의 핵심 인력 중에 하나인 에미 요시카한테 이런 질문하는 건 참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에미 요시카가 얘기합니다. XIP는 결제를 위해 개발된 디지털 자산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리플은 XIP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다. XIP는 오픈소스이며 탈중화되어 있다. 즉 리플은 XIP 원장을 만들거나 XIP를 나열하거나 XIP 거래를 통제할 수 없다. 만약 리플이 당장 내일 사라진다 해도 XIP 원장과 XIP는 계속될 것이다. 1000억 XIP를 포함한 최초의 XIP 원장은 2012년 6월에 만들어졌으며 리플은 2012년 9월에 설립됐다.
XRP 원장을 만든 최초의 오픈소스 개발자들은 리플이 설립되기 전 XRP 할당에 동의했다. 이 초기 개발자들은 XRP 원장으로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XRP 진화. 뭐야 이게? 뭔가 답변이 이상한데요? XRP 진화, 레드햇 및 리눅스에 대한 기여와 다르지 않은 뭐야 이게? 진화에 도움이 되는 회사를 세우는 것이라고 믿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니까 어떤 느낌 드나요? 아마 저랑 비슷한 느낌이 드실 텐데 지금 동문서답을 했어요. 에미 요시카가. 그죠? 네. 둘 중에 하나겠죠? 에미 요시카는 이런 간단한 질문에도 답변을 못하는 약간 멍충이거나 또는 뭔가 이 해외어로 대하는 관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었거나 어쨌든 굉장히 동문서답을 했어요. 질문 자체는 우리가 되게 궁금해하는 거라 되게 저는 질문 자체도 좋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문제는 동문서답이 나왔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에미 요시카가 질문의 요지도 파악 못하고 멍충이 짓을 한 건지 아니면 질문을 하는 과정 중에 외국어를 썼기 때문에 아마 외국어 썼을 거거든요. 한글로는 인터뷰 안 되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질문 전달이 잘 안 됐거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런 동문서답이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나왔어요. 아쉽네요. 재밌네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리플의 IPO 관련 구체적인 일정을 알고 싶다는 질문했는데 역시나 답변 안 해줬고요. 브래드 갈링하우스랑 똑같이 답변했어요. 첫 번째 주자도 아니고 마지막 주자도 아닐 거다. 그 얘기 똑같이 했고 이건 사람들이 되게 자극될 수 있는 건데 이런 답변이 있는 거 소개도 시켜드릴게요. 자, 리플사의 향후 로드맵에 대해 알려달라. 특히 XRP와 연계하는 방안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이런 질문했는데 에미 요시카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리플은 XRP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생산 환경에 적용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쭉 답변을 했는데 지금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제 3자가 봤을 때는 진짜 오해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리플사는 더 이상 XRP에 관심 없다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한 게 정말 오역 없이 정확하게 번역이 된 건지 그리고 아까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한국어가 아닌 해외 외국어를 통해서 인터뷰하고 답변하는 과정 중에 뭔가 전달상의 문제가 있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로 에미 요시카가 이렇게 답변했고 그 답변을 오역 없이 그대로 옮긴 거라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동안에 얘기한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리플사가 얘기했던 거는 뭐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리플과 XRP는 별개라고 얘기했을 때 그 별개라는 표현을 통해서 리플사가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뭐였죠? XRP가 리플사의 주식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독립된 암호화폐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예를 든 표현을 쓴 거잖아요. 리플사와 XRP는 별개다. 독립되어 있다. 근데 그 요지가 우리는 상관없고 XRP 가격 신경 안 써. 이런 요지로 얘기한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리플사의 주식은 XRP가 아니다라는 거 얘기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의 인터뷰의 에미 요시카 답변은 리플사는 XRP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 약간 진짜 이런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오역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냥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기사를 썼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기사인데
저도 되게 궁금하네요. 그 혜연비님 계세요 혹시? 혜연비님 혹시 계십니까 지금? 혜연비님 혹시 계시면 그 일본어로 혹시 대화 가능하신가요? 에미 요시카랑? 저 에미 요시카한테 한번 메시지 보내볼게요. 네.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은 좀 도움 좀 주세요. 이 기사 갖고 에미 요시카한테 좀 메시지 좀 보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혜연비님? 아니 에미 요시카한테 직접 듣고 싶어요. 이 기사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진짜 네가 말한 이 의도와 요지가 그대로 반영된 거냐 그거를 묻고 싶거든요. 아니 이거 진짜 사실이면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게 사실이라면 리프사 믿을 수가 없거든요. XRP 망하든 말든 마치 다른 걸로 대체하면 돼,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 문구를 봐도 그러지 않나요? 네, 그런 느낌인데 이게 진짜 에미 요시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맥락 때문에 확인을 하고 싶은데 혜연민님 혹시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네, 좀 에미 요시카랑 좀 대화 좀 나누고 싶네요. 네, 에미 요시카가 응해줄지 모르겠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네, 기사 한번 봐보세요, 혜연민님. 참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조인디가 평소에 XRP에 대해 약간 부정적으로 본다고 해서 항상 기사를 막 악의적으로 편집했을 거라고 가정하는 거는 좀 그거는 섣부른 예측인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고 다만 이게 뭐 그런 의도가 있든 없든 뭐 오역이 됐든 안 됐든 떠나서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조인디가 뭐 XRP를 부정적으로 본다 또는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악의적인 편집을 하는 것 같다에 대한 진실 여부보다는 사실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거보다 중요한 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진짜 저 말이 에미 요시카가 정말로 저렇게 얘기한 게 맞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에미 요시카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어떻게든 확인하고 싶어요. 정말 저렇게 얘기했는지. 저 뉘앙스와 저 의미를 담아서 저렇게 표현한 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미 요시카한테 한번 메시지를 보내볼게요. 근데 문제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긴 한데 어떻게든 확인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사실이라면 큰 문제죠. 정말 당황스럽네. 정말 당황스럽네, 이 기사는. 저는 이런 기사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기사 내용 보고 참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노력은 해볼게요. 이 기사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 에미 요시카의 발언이 실제로 그러했는지 확인하도록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참 난감하군요. 확인해볼게요. 시도해볼게요. 혹시 혜연비님 나중에 일본어 관련해서 좀 도움을 요청드리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참 신경 쓰이는 내용이긴 하네요. 어쨌든 이제 엠퍼러님이 언급 주셔갖고 그 논란의 내용이 있다는 그 기사 이제 핵심 내용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 짚어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논란의 여지에 있는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확인을 위해서 당사자인 에미 요시카한테 접촉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컨택, 접촉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뭐 이상한 야릇한 생각 하시면 안 되고요. 컨택을 시도를 해볼게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기사까지도 정리를 해봤고요. 가격 얘기인데 질문은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리프사가 XRP 가격에 관련돼서 본인들의 비즈니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서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상당히 좋은데 답변이 동문서답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굉장히 XRP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진위 여부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열라면님이 그 얘기 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기사를 보기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게 열라면님이 말씀하신 의견과 동일합니다. 예, 원래도 리프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어떤 거냐면 지금 열라면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리프사의 사업이 열심히 하면 가격은 자연히 올라갈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쓴다는 긍정의 뜻으로 보이는데 이 말씀 하시잖아요. 실제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예, CEO가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현재 리프 CTO인 스낵맨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예.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우리가 XRP의 지금 당장의 가격에 막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본인들이 목표한 대로 XRP의 글로벌 세틀먼트를 만들기 위해서 예, 노력을 하면 자연스럽게 가치가 올라가고 그게 가격에 반영될 거로 보인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CEO도. 예. 근데 에미 요시카가 만약에 저 기사대로 저렇게 얘기한 게 맞다고 하면은 그동안의 리프 CEO나 리프 CTO 기타 임직원들이 얘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리프사의 성공을 바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XRP 가치가 오르는 거를 기다리고 있고 그거를 기대하면서 선택을 해서 이제 XRP를 보유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기대를 갖게끔 하는 그 전제 그거를 완전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에미 요시카의 인터뷰는 사실이라고 하면 커다란 문제죠 정말. 한번 확인을 시도를 해볼게요. 요시카 회사에서 혼나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아니 근데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기사요? 그거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인디, 에미 이렇게 검색하면 나옵니다. 바로 나오죠? 요거 보시면 돼요. 요 기사 조인디, 에미 그 에미 에미 아닙니다. 아이로 된 그 부모님 안부를 묻는 그 에미 아니에요. UM입니다. 어이 에미 요거 보시면 되고요. 저거 사실 아니면은 뭐 항의할 필요는 항의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리프사가 신경 쓸진 모르겠지만은 모르겠어요. 예. 저거 정정해달라고 요청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저희끼리만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죠. 혹시나 에미 요시카가 이것에 대한 이제 사실 확인을 해준다고 하면은 확인해봤더니 이제 뭐 본인의 의도와 다른 내용이 기재가 돼 있다. 그게 팩트가 확인되면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되죠. 뭐 굳이 그걸 리프사한테 야 한국에 조인디라는 언론이 있는데 너희들의 의도와 다른 인터뷰 내용이 약간 왜곡돼서 기재가 됐어. 그거 빨리 수정해달라고 요청해.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 있으신 분들은 혹여라도 에미 요시카가 사실 확인을 해준다고 하면은 요청을 하십시오. 저는 굳이 그러진 않을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언론들도 본인들의 그게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만의 영역. 근데 뭐 굳이 그런 데까지 침범하고 싶진 않네요. 저는. 리프 연말에 1,000원 가나요? 모르종? 모르종? 여기 아는 사람 없종? 미래에 얼마 가는지 아는 사람 전혀 없종? 이더 달리나요? 몇 킬로로 달리나요? 시속 한 300km 달리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논란의 기사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죠.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확인. 좋은 밤 되시고요. 마케팅료 좀 쓰는 것 같다고요? 글쎄요, SNS 마케팅료는 모르겠네. 에미가 잘못했네. 인터뷰에 응해갖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 바이낸스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바이낸스에 대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지만 평가보다는 바이낸스 동향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이낸스 여러분들 한국에 이제 본인들 시장을 개척하려고 이제 서비스를 오픈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한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기사 어떤 곳에는 뭐 벌집 계좌를 쓴다 바이낸스가 이런 약간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느낌의 정보를 주기 위한 기사도 보이기도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 싹 빼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바이낸스 동향에 대해. 한국 시장 관련된 겁니다. 바이낸스가 지금 얘기했듯이 이제 한국 시장을 개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력이 제가 워낙 바이낸스에 관심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게 여기 한국 지사를 위탁을 하고 그러니까 한국 현지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을 개척하는 건지 아니면은 본인들의 인력이 직접 와서 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유튜버나 또는 블로깅 하는 여러 가지 인플루언서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오늘 접촉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관련된 홍보 동영상 찍으면 뭐 본인들 인센티브 정책이 있다고 하면서 해볼 생각 없냐고 저한테도 메시지가 왔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런 인플루언서들한테 이런 식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건 조만간 이 인플루언서들 통해서 바이낸스 홍보성 영상이나 글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약간 사실 그 영상 자체가 뭔가 정확한 정보 전달보다는 바이낸스가 주는 그런 정보 바이낸스를 위한 그런 측면의 내용들이 많이 기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좀 안내를 드리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잘 필터링해서 보세요. 관련된 내용. 이 일본어도 뭐예요? 혜연비님? 지금 한국어를 일본어로 번역 돌리신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말하느라 혜연비님 말씀하신 거 다 못 봤는데 뭐예요? 뭐 안에 있는 영상도 있던데 그 영상에 에미 요시카 일본어로 인터뷰했나요 혹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람. 질문 맞는 거라고요? 오케이. 일단은 에미 요시카한테 접촉을 해보고 이거에 사실 확인에 응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혜연비님께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번역기가 못하잖아요. 혜연비님 같이 일본어 잘하는 분들만 이제 약간 오역 없이 정확하게 질문 요지를 전달해서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그때 좀 도움을 요청드릴게요. 서면 인터뷰했어요? 아함. 이 질문 참 좋은데.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종라님 얘기한 것처럼 그냥 진짜 리플사의 그동안의 대응 그대로 한 것 같은데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약간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문구상. 이거 어떤 거는 XRP 마치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망하든 말든 우리랑 상관없어. 약간 그런 느낌을 주게끔 말한 것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CEO나 CTO가 답변한 거랑 전혀 취지가 다른 답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리프사에서 제 시니어 디렉터예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에미가 답변한 게 아니라고요? 진짜요? 읽어주는 영상이라고요? 자, 어쨌든 확인해 볼게요. 뭐가 이제 사실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디 기사에 너무 어그로 끌리지 말자고요. 조인디가 오역했는지 안 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에미 요시카와가 리플사는 XIP가 망하든지 뭐 상관없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도를 해볼게요. 자, 그렇고요. 그거는 시간 많이 됐네. 10시 반이네요 벌써.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시간 되게 빨리 갔네요. 벌써 1시간 반이나 지났는데 엄청 빨리 가네요 시간이. 자, 오늘 뭐 소식들 그리고 뭐 이 논란의 기사라던가 이제 근본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뭐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오늘 라이브 때 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거나 또는 궁금한 내용이 있었는데 얘기를 마저 못 하셨거나 또는 이제 라이브 참여를 못 하신 분들 중에 마찬가지로 궁금한 게 있거나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소통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되면은 함께 얘기 나눠보고 소개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요. 이런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들께 부탁 하나 드리는데, 여러분 팟빵 구독 좀 해줘요. 저 유튜브에서 아직도 저를 버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대안을 찾고 있는데 마땅한 대안을 못 찾고 있거든요. 불쌍한 연기. 이거 가입이래. 이거 구독 좀. 여러분 구독 좀.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여러분들한테 후원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돈 안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거 누르면 뭐 여러분들 월급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10분 정도만 투자하셔갖고 요거 구독 좀. 오케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유튜브 노란 딱지가 아직도 붙고 있거든요. 저는 반 정도가 아직 붙고 있는데 최저시급도 전혀 근데 오늘 진짜 후원 주신 분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은 제가 영상 요즘에 하나 올리면은 한 1,000원? 1,000원도 안 나오는 영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는 시간에 비해서 너무 안 나와갖고 참 힘든 상황이긴 한데 근데 오늘 이제 두 분이나 저한테 후원을 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를 되게 천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깨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도 사람이라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지만 여러분들한테 후원을 강요 안 하거나 그런 이유는 매번 말씀드리죠. 이 영상 통해서 광고 수입 들어오는 게 적당한 수준이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저시급 안 나오는 상태에서도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뭐 영상 하나 올려도 하루에 이 방송 때문에 들어가는 시간이 한 3-4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한 1,000원?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이제 뭐 아까 팟빵 구독도 말씀드리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제가 불쌍해 보이시거나 또는 제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내 구독이라도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라이브 참여 못하시는 분들, 이제 질문하고 싶은데 못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확인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또 다른 이야기 또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백돌이었습니다. 여기서 물러갈게요. 월바, 오늘 좋은 밤 되세요. 월바.